예, 먼저 강의한 게 잘못돼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두 번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먼저 강의를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듣는데 또 새로운 얘기 같을 거예요. 그 유튜브 보는 분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108번뇌가 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108번뇌가 왜 만들어지는가.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그런데 108번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반야신경에서는 108번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108번뇌가 그러면 근데 왜 생기냐. 먼저 강의 때도 계속 얘기했듯이 공가중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공묘유라고 얘기했어요. 공, 진실해. 그런데 거짓으로 뭔가 나타나. 근데 그게 중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 묘유라 그랬어요. 진공. 이 세상의 진리는 공해. 그런데 묘하게 뭔가 나타나. 그게 묘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12년도 없는 거지만 원래는 없는 거지만 얘가 묘유야. 묘하게 나타난다 이거야.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12인연이 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까요? 먼저 내가 아까 회장보살한테 뭐야 사진 보냈는데 공유 못했지? 아니 저희 단톡방에서 보긴 봤는데. 봤어? 예. 보냈어? 그럼 보살님도 받았어요? 우리 보살님도? 네 그거 도표 네. 보살님한테도 보내드려야 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못 보내지.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보내? 아,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어깨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12년에서 혹 무명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오늘 이제 바로 막 강의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 도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청호보살밖에 도표를 못 보는 상태네. 휴대폰 두 개를 만들던지. 촬영성은 따로 화강신부사님.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 화면을 열어보세요. 화면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2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같이 보면 돼. 같이 보실 거야? 같이 보면 그럼 되지. 위에 올라앉아. 안 돼. 근데 제가 보내준 거 그거 도표를 한번 봐요. 12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도표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2년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도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거기 형광펜으로 노란 게 있고 분홍이 있어요. 그냥 빨강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12인연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외우진 못하더라도 그냥 보면은 대충은 알아야 돼요. 봐요. 이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칠해놓은 거 보면은 다 한번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요. 한문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뭐야? 무명. 봤어요? 네. 찾았어? 네. 저희 형광펜? 받은 거는 색칠 안 돼 있어요. 어? 저희 받은 거는 색칠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색칠했는데? 저희가 받은 거는 색칠 없는 거 그냥. 그랬어? 네. 아닌데? 무명행식, 면색, 유기 이런. 거기 왜 거기는 그 휴대폰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색칠 안
안 돼 있는 걸로. 색칠 안 돼 있는 거. 지지난주에. 아니 그랬어? 지지난해도 이거 보내줬어? 네, 네. 지지난주에 받은 거예요. 아 오늘 아침에 또 보냈는데 안 열어봤다. 우리 회장님이 바쁘시구나. 그러면은 다시 내가 다시 오늘 다시 그러면 저희가 강의 들으면서 표시할게요. 그럴까요? 예, 그러면 거기 보면은 도표 보면은 앞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보면은 무명 있죠? 네. 왜냐면 한문을 접하지 않아서 또 못 찾을까봐. 네. 무명, 네. 행, 행, 식, 명색, 색색, 유깁, 유기, 촉, 촉, 수, 애, 애, 취, 유, 생, 노사. 노사. 그래서 이게 12개예요. 일단 쳐봐.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 때 시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시는 이게 종이고, 그죠? 시는 종이고 공은 행이잖아, 그죠? 우리 그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그래프 이렇게 얘기할 때 위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12인연은 종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인연법이 어떻게 형성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요거 먼저 얘기해서 부처님이 6년을 고행을 하시고 깨달은 게 연기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고 6년을 고행을 하시고 나머지 일주일간 보리수하에서 집중 명상을 하시며 참선을 하시면서 깨달은 게 연기법인 거야. 왜냐면 6년 동안 부처님은 온갖 걸 다 하시거든. 한 가지만 한 게 아니야. 육사일을 다 만난다니까. 그리고 막 고행도 해보고 뭐 다 했어. 그래도 당신이 찾던 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니지 말고 한번 내 것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보리수에서 기력을 회복하신 다음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으셔갖고 집중 참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기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고 생각하신 게 바로 요거 12연기법인 거야. 이거를 요렇게 순으로 갔다가 역으로 갔다가 순으로 갔다가 역으로 갔다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연산을 했다가 다시 연산을 다시 역으로 해갖고서는 다시 요렇게 돌아와가지고 원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이래야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요. 문제 한번 딱 풀러갖고 답 나왔다 그래서 그 답이 영원한 답이 안 된다고. 다른 숫자만 조금 바꿔놔버리면은 못 푼다고. 그래서 계속 검산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종적으로 시간적으로 12가지로 인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거를 설명하시는 게 바로 요거예요. 제가 보내준 건 그 도표 바로 위에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3세 양중인과 봤어? 찾았어? 찍었으면 그것도 같이 나왔을 거야. 같이 나와 있을 거야. 3세 양중인과의 생사윤회 무시무종을 도표로 만들면 요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도표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참 보기 좋게 이 책을 하신 분이 만들어 놨어. 이거는 대전화상 표현은 없고 다른 스님 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12인연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2인연이 뭐냐? 12인연이라는 것은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게 시간적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놈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저쪽이겠지, 그죠? 저 뒤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명에서 행이 나와서 행이 시기로 변해갖고 시기 다시 명색을 만들고 명색이 유깁을 만들고 유깁이 촉을 만들고 촉이 수를 만들고 수가 애를 만들고 애가 취를 만들고 취가 유를 만들고 그래서 생이 되고 노사가 된다. 이제 시간적으로 이걸 이제
이 책을 만드신 분은 요거를 사람에다 비유를 했어. 사람에다 비유했는데 그 옆에 보면 식을 봐요. 식. 세 번째 식을 보면은 초1일 은골화합에서 28일 이렇게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나는 이건 산부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잘 몰라. 이건 잘 모르고 그거까지는 모르고 명색 먼저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뭐 꿈이 먼저냐 수정이 먼저냐 꿈이 먼저냐 먼저 얘기한 적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불교적 해석을 하면은 꿈이 먼저인 거야. 식이 먼저인 거야. 식이 먼저 점지를 해줬을 때 이제 색이 나온 거지. 색이 나와야 착상이 되는 거라 이거야. 수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지금 뭐냐면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야 그냥 식. 근데 명색은 뭐 이건 뭐라고 된지 모르겠는데 명색은 이제 몸 안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이제 생기잖아. 그죠? 한 달 정도 되면 뭐 28일 뭐 이렇게 되면 뭐가 보이네. 뭐 꼬리뼈가 보이고 손발은 안 보이고 뭐 감고 있으니까 밟기도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유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깁은 이제 모양이 이제 출산할 때가 거진 다 된 거지. 여기서 뭐라 그랬어? 35일이라는데 뭐 이것까지 내가 모르겠고 어쩌든 보면은 출생까지라고 돼 있잖아. 그죠? 봤어? 찾았어? 네. 대답 좀 해줘야 돼. 못 들은 네. 왜냐면 부표를 보는지 못 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한 이제 뭐 3개월 이후부터 이제 뭐가 모양이 자꾸 생기게 한단 말이야. 그래도 부족해. 생기면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서 한 이제 몇 개월 되면은 뭐 아유 코는 나 닮았네 막 이런 얘기 언제쯤 나와? 보살님들 아기 가졌을 때는 이거 카메라 못 봤는가? 아니 보기는 봤는데 지금처럼은 안 보여요. 선명하진 않고 그냥 대충 그죠? 네. 근데 요즘은 그거 보면서 뭐 닮았네 막 그래 뭐가 닮았겠냐마는 그렇게 말을 해. 근데 이제 카메라가 좋으면은 뭐 볼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 게 그게 유깁이야. 유깁이라는 게 아니 비설신 의는 조금 이상하긴 해. 의는 안 보이겠지. 의는 식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니 비설신이 보인다 이거야. 근데 그런 의는 근데 여기 그러면 오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유깁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때는 엄마가 하는 행동을 안에서 감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의도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태아가 의가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애가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를 한단 말이야. 의가 없으면 태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만 있다면 아니 비설신만 있다면은 태교가 뭐한테 필요하겠어. 그래서 의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참 그걸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 어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고 출생까지를 유깁으로 본다는 거야. 이제 이 책을 만드신 분은 이렇게 이제 당신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촉이라고 하는 것은 2세부터 3세라고 그랬는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촉이라고 하는 것은 부딪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힘. 아이들을 처음에 이제 뭐 예방주사 맞춘다고 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치자 이거야. 병원에 애를 뭐 깐난하게 몇 살 때 데리고 가? 몇 개월 되면 데리고 가지? 아니야 최초. 일주일 만에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가서. 일주일 가서 주사 맞아? 네, BCG를 일주일 만에 맞아요. 와 그래? 아니 어쩌든 그렇다 그래. 그러면 이제 가면은 얘가 바늘이 뭔지 몰라. 바늘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네. 모른다면 의는 있는데 아직 그까지는 몰라. 그냥 잠재만 돼 있는 거야. 활성화는 안 돼 있는 상태단 말이야. 그런데 바늘이 갈 때까지 오는데 바늘을 갖다 놓고 꽂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온단 말이야. 꽂을 때도 몰라. 꽂고 나면 온단 말이야. 왜 오냔 말이야. 촉이 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 2, 3세 그랬었는데 사실은 태어나고부터야 그냥. 유깁은 태어날 때까지라고 보고. 왜냐면 태어나면 벌써 유깁은 다 갖춰져 있잖아. 유깁은 다 갖춰져 있지. 근데 태어나면 이제 촉이 있는데 그럼 이 촉이 무슨 촉이냐면은 무슨 뭐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걸 감지하는 촉이 아니고 그냥 아프고 안 아프고만 감지를 하는 거야. 아주 기초적인 거지. 그것만 인식하는. 그걸 갖다가
촉 그래. 근데 이제 이 촉이 조금 이제 더 커지잖아. 그래서 여기서 수가 된단 말이야. 수는 뭐라 그랬어? 4세, 5세부터 12세, 13세까지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요 수는 뭐냐면은 이제 고락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잠잘 때 아니면은 뒤에서 살짝만 잡아줘도 얘가 이거 엄마 손이네, 아빠 손이네, 이건 누나 손이네, 이거 형 손이네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수라고 얘기해. 아니 이제 12년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이게 난 정확한 건 모르겠어. 내가 신체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이 12년을 설명할 때는 요 때쯤에는 이거를 감지를 한다는 거야. 좋고 나쁜 거를 감지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업이 쌓이는 거거든. 처음에 고락에서는 업이 안 쌓여. 그냥 옛날 인식으로만 이거 아프다. 이건 안 아프다. 이게 고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라 그래. 그래서 그냥 덤덤할 때도 있어.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어. 왜냐? 이 아이를 나는 안 해봤지만 어차피 주사 맞힐 때 얘를 다른 데다 집중시키고 주사를 맞추면 얘가 주사 바늘에 들어온 걸 모를 수도 있을 거야. 잘은 몰라.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난감 주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사탕 주고. 그러면 분명히 아픈 거 맞는데 얘가 감지를 못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것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수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수에 오면 얘를 이제는 좋고 나쁜 거를 알아. 그런데 좋고 나쁜 걸 안 되는 건 뭐야? 바늘이 여기 들어오면은 얘는 아파. 그죠? 아픈데 요 나이 때쯤 되면 주사를 맞으면 얘가 아파서 맞기 싫은 애도 있지만 너가 이거 주사 맞으면 너 이뻐져, 머리 좋아져 이러면은 얘가 참는단 말이야. 아파. 그런데 참는다고. 이건 뭐야? 호오가 갈리는 거야. 좋고 나쁨이 갈라지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 이제 업이 생기는 거거든. 이때부터 업이 생겨. 그래서 이걸 탐진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아주 유아일 때는 탐진치는 없고 그냥 본능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고락만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수까지 오면은 애가 이제 초등생쯤 되면은 이제 이때는 지가 이제 업을 짓기 시작해. 자기 의견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호자는 좋아하다는 얘기예요. 오자는 싫어하다는 거야. 더러울 오자야. 싫어할 오자. 그리고 평. 그런데 그때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사탕 줄 때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 그걸 가지고 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호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탐진치로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야? 호오평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경전에 나오는 애는 뭐라 그랬어? 경전에 나오는 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전에 나오는 애는 이게 그러니까 사랑 있잖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데 사랑이라고 우리말 해석하지 말고 그냥 한문으로 나왔을 때 우리 절에서 이게 경전에 나올 때 애는 뭐라 그랬어?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절 경전이나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사랑 애자를 쓰면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집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깝다는 얘기야. 그러면 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뭐가 되겠어? 절에서 쓰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문 글자는 뭐야? 자라고 자. 비는 슬플 비자인데 같이 묶어서 쓰기로 해. 그 자자가 사랑 자자야. 애자는 슬플 비자. 그래서 경전이나 스님들이 자비할 때 요거는 사랑이야. 요건 사랑이란 말이야. 연민 그럼 요것도 사랑일 수가 있어. 근데 단독 글자도 나왔을 때 애라고 나오면 이거는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에서 느낌이라고 이게 숫자가 이게 느낌인가 한문을 다시 볼게. 무명할 때 무는 없을 무자고 명자는 밝을 명자니까 그냥 한문으로만 해석하면 뭐야? 밝지 않다는 얘기야, 어둡다는 얘기야. 어두우면 뭐 못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요거는 단일행,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안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여기는 아래야식이라는 게 있어. 그냥 막 들어요. 뭔지 잘 몰라도 그냥 들으면 돼요. 근데 또 좀 이따 아래야식도 설명 좀 할 거예요. 그다음에 명색할 때 명은 이름 명자에다가 색자에다. 절에서 경전에 나오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얘기할 때 색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이거는 물질을 얘기한다 했어. 그래서 물질의 대표적인 게 뭐야? 지수화풍이다. 그죠? 그러면 유기분 뭐 이거 한문은 뭐 이건 알체고 이거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와서 닿는다. 접촉할 때 촉자예요. 접촉할 때 촉자예요. 그리고 숫자라고 하는 건 이거는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야. 받아들인다 이가 교수할 때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수용한다 할 때 숫자예요. 교수할 때 숫자는 앞에 손수변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받아들일 때 그러면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뭐를 받아들이냐? 좋고 싫음을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다음에 애로 넘어가는데 애는 집착이라 했어. 뭐를 집착을 해? 좋고 싫음 또 평이 있어요. 좋고 싫음 평이 있단 말이야. 요김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거기 집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다음 글자가 무슨 글자야? 취합하다 할 때 취자예요. 모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도 집착하다는 뜻이 여기에도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가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는 호가 있으니까 호라고 하는 집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호면은 어떻게 돼?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나빠. 싫으면 취하려고 그래? 안 취하려고 그래? 아니야. 취해. 남한테 해코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똥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똥을 집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내가 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게 그래. 사상이라는 게 우리가 좋으니까 갖고 싫으니까 버린다 아니라니까. 싫은 것도 갖고 온다니까. 좋은 거는 더 갖고 오겠지만 그걸 갖다가 그래서 업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 선만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악도 같이 온다니까. 우리가 아주 선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 그거 갖다가 이제 선하지 않은데 선한 것처럼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유선 말고 그냥 진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위선은 이제 남을 속이기 위한 건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 무슨 선이라 그러더라?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갖고 온 거야. 거짓을 그게 선이 아닌데 그걸 그냥 차선이라고 하자고.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차선은 아니야. 는 아닌데 불선. 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만 있으면 좋은데 선한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선 아닌 것도 선을 위해서 취할 때가 있어.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 또한 옳아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것 또한 옳아. 그것도 최선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 폭력을 안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야 돼. 우리가 이 고등동물이 돼가지고서는 하느님도 만들어내는 우리 고등동물이 돼가지고 폭력이 교육의 일선이라 그래갖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된다 이거야. 그걸 가지고 선 그러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제 난 선이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잘못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럴 때가 이제 오가 되는 거잖아. 그지?
싫은 건데 잘못된 거라니까. 근데 그래서 잘못된 건데 그걸 내가 취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이제 가장 쉬운 예는 뭐야? 우리 아플 때. 아플 때 뭐래요? 아프면 우리가 약을 먹어요. 약이 우리가 약이 좋은 약만 먹어요? 우리가 독약도 먹어요. 그런데 내가 독약을 먹으면 내가 독약을 제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조를 해야 돼. 독은 우리가 얘기할 때 독은 그냥 뭐야? 오라고, 나쁜 거라고. 근데 그놈이 필요해. 그래서 취야. 그러니까 취가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나 뭐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잘 살면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연기법인 거야.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는 사리돈 먹으면 그냥 머리가 안 아파. 그런데 아니라니까. 타이레놀 먹어야 말 듣는 사람이 있고 사리돈 먹어야 말 듣는 사람이 있고 산에 가서 바람 쐬고 오면 골이 아픈 게 나아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면 배고파서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다 틀리단 말이야. 다 틀리다니까. 그럼 약이 한 가지만 나오면 되지 왜 그 많은 약이 나오냐. 어떤 사람은 바카스 먹으면 잠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바카스만 먹으니까는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그런 거야. 다 틀려. 그게 취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 돼? 취하게 돼. 취를 여기서 도표에서는 뭐라고 돼? 옆에 해놨냐면은 19세부터 20세에서 시작을 해서 40세에서 45세 정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에게 기준을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45세, 49세, 50세 되면은 이제 취를 이제 더 이상 못하지. 네. 취를 더 이상 못한단 말이야. 뭐 요즘은 가능할 수도 있어. 요즘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이제 나이대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를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취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운 뭐가 또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결혼을 했어. 애가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수애를 연애 기간이라고 보자 이거야. 결혼 때까지라고 보자 이거야. 수애를 연애하고 느낌이 좋아야지 결혼하는데 원수도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애를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 보고 그다음에 취는 아이를 임신할 때까지 보자 이거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새로운 인생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다시 또 태어나고 그러면서 또 늙고 죽는다. 그거 시간적으로 시기연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뭐 이건 과학적으로는 현대 과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든 우리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다 이거야. 그게 시기연기야. 그런데 이제 봐요. 근데 뭐가 이제 더 중요하냐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연결된다는 거야. 봐요. 맨 앞에 그 도표의 맨 앞에 보면은 과거, 현재, 일중, 현재, 미래, 일중 그래. 그래서 이중이라고 얘기해요. 중이 두 개가 들어 있어서 그래서 과거, 현재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현재와 미래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겁다. 한문으로는 무겁다라는 무거울 중자인데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쌓여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무겁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에 또 하나가 자꾸 얹어져서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울 중자는
쌓여 있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한번 쌓여가지고 현재에 있는 것이 다시 미래에 또 그 업을 또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래서 3세 양중인가라고 그 도표 위에 글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옆에 봐요. 과거 2인 현재 5과 찾았어요? 그럼 뭐야? 과거 2인이 뭐냐면은 과거 무명이나 행은 그 과거 얘기야. 과거 얘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두 개를 가지고 무명행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과거의 두 가지 인연이가 씨앗이다 이거야. 나는 잘 몰라.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무슨 이 곡물의 씨를 사왔다 이거야. 곡물을 사왔는데 우리가 사올 때 이거 누가 만들고 어느 집에서 만들고 게 아니라 그냥 사와. 그럼 얘가 어디에 있었든지는 몰라. 인이란 말이야. 그 씨앗이 있어야 돼. 씨앗이 있어야 갖다 심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저기 우리 내 방 앞에 이렇게 오이 해놨잖아. 오이 심어놨는데 오이가 저기 두 개가 이만큼 컸어. 비 와가지고 더 크지 않았는데 많이 안 크대. 오이는 뭐 하루하루 큰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래.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인으로 인해서 과거에 두 가지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인으로 인해서 현재 5가 현재의 5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 뭐냐? 갖다 심었어. 뭔지는 모르니까는 그 씨앗이 있어. 씨앗이 이제 종묘상에 있다 이거야. 그 종묘상에 있는데 그걸 내가 사와야 돼. 그게 행이잖아. 종묘상에 있는 거는 그냥 무명이야.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사왔어. 그건 과거 행이야. 과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땅에다 심는 거야. 심는 게 시간 타임 봐야 된다. 그래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씨앗을 사갖고 온 거기가 무명하고 행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땅에다 이제 어느 땅에다 심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식이란 말이야. 아무 땅에다 심으면 안 되잖아. 씨를 사오긴 사왔는데 그냥 방에다 심으면 안 되고 그냥 세면바닥에 심으면 안 되잖아. 이게 식이야. 먼저 어느 땅에다 심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먼저 얘기했던 이게 이제 뭐지? 애가 있을 때 꾸는 꿈을 뭐라 그래? 태몽을 이제 꿔야 되는 거야. 미리 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시장에 갔는데 씨앗이 있어. 이거 내가 심으려고 생각했던 거다. 그래서 갖고 왔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이걸 어디 심을까라고 생각을 요만큼은 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야. 근데 그게 변경될 수는 있어. 그런데 사왔어? 그게 이제 시기야. 사갖고 이제 와서 어디 심을까라고 미리 생각한 게 시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명생유기 촉수 이제 요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시기 이제 이 땅이 참 좋네. 이 땅이 참 좋네.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해놨어. 그런데 씨를 사오질 않았어. 그럼 그건 뭐야? 명생유기비 형성이 안 되겠지. 형성이 될 수가 없지. 근데 이건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땅을 이제 미리 선정을 해놔갖고 심으면 이제 그 밑에다가 땅을 딱 파가지고 딱 심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싹이 나오게 하면서 처음에 싹 나올 때는 다 콩나물 때가같이 그냥 이렇게 나와. 이렇게 쭉 나와. 처음에 싹 나올 때는 몰라. 근데 조금만 나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유기비 형성이 돼가지고 이파리만 보면은 요거는 오이네, 요거는 호박이네. 우리는 모르지만은 전문가들은 다 요거는 토마토네, 요거는 방울토마토네 다 안다고. 조금 더 나오면 그게 이제 유기비야. 모양이 갖춰지는 거잖아. 그다음에 촉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이제 모양을 갖추었네 그런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순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제 막 나올 땐 순치기 못해. 조금 더 크면 사람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어때? 유기비 형성될 때는 명생 유기비 할 때는 그냥 안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밖에 나오면은 밖에 이제 비바람을 맞아야 돼. 뭐가 나왔어. 비바람을 맞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곡식이 나왔어. 촉이 돼서 나왔단 말이야. 비바람이 막 쳐, 바람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지지대를 세워주든지 가려주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게 이제 수가 되는 거잖아.
좋고 나쁨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니까.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현재 오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명행으로 인해서, 무명이라는 것은 잘 몰라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현재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야. 근데 이제 5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밑에 현재 3인 그랬어. 그죠? 현재 3인은 뭐냐면은 현재 5가로 인해서 더 성장을 하는데, 이 현재 이 3가지로 인해서 현재 3인이니까 뭐야? 과거, 미래의 현재인이니까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현재의 이 3가지 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2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3세 양중인과 이렇게 돼요. 3세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일중, 현재, 미래, 일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돼? 윤회를 한다 이거야. 계속 그래서 윤회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현재 그러면 3인이 뭐냐? 현재 3인은 뭐야? 취유라 이거야.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취득을 해가지고 그 취득으로 인해서 유가 생기고, 그 유로 인해서 그 유라고 하는 그 인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 미래의 이과가 또 생기다 뭐야? 다시 생했다가 또 이 과정을, 중간에 이 과정 명칭, 명생, 유기, 촉수, 애, 취, 유의 그 과정을 노사라고만 설명, 생노사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노사는 그냥 미래이기 때문에 앞에 10가지를 그냥 다 뭉뚱그리 해버린 거야. 10가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를 잡았다고 봐야 되겠네.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12인연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3세를 설명하는데, 과거의 2인으로 인해서 금생에 5가지 과가 생기고, 5가지 과가 성장해 가면서 현재의 3인이 돼가지고 또 미래의 내야의 2가지 과보가 또 생기게 된다 이거야. 이 도표인데 잘 그려놨어요. 그냥 막 들어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은 혹업 찾았어요? 혹업. 맨 위에 있는 게 혹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글자가 업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제 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혹, 우리가 혹했다 그러죠? 혹했다는 얘기는 뭐야? 내 생각과 관계없이, 아니면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그걸 혹 그린단 말이야. 혹시나 이렇게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왜 혹하냐면은 무명 때문에 혹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난 사기 당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기는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사기 속으로 들어간 거야. 우리 불교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왜냐? 네가 무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사기 당했다면 왜 사기를 당해? 네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더 좋은 거 찾다가 네가 근데 계산을 안 한 거잖아. 그게 무명인 거야. 불교에서 얘기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부족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 이걸 다 살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좀 나에게 힘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게 뭐야? 돌아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한테 그러면 사기를 당해도 덜 당하겠지. 그런 무명이 약간 덜한 거겠지. 뭐냐?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혹을 당해. 남에게 시달림을 당해. 그러면 이제 그런 업은 뭐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한문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직업할 때 이게 업자예요. 직업할 때 얘기야.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은 뭐냐면은 정해진 것 이렇게 보면 돼. 정해진 것. 근데 이 정해진 것으로 인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야.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업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딸려간 거야. 그걸 행이야.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호겁의 고통이라고 해서 호겁고 그렇게 얘기돼. 혹으로 인한 그 업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게. 그걸
호겁 고 그래 고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왜냐 업이 뭐냐? 그래서 그게 행으로 나타나거든. 그럼 우리 말로 그냥 우리 순수 말로 뭐라 그래? 순수 말로 뭐가 업이? 버릇. 습. 버릇. 습은 한문이고 우리 말로 버릇이야. 그놈 버릇 때문에 야 무명이라고 하는 그놈이 있어. 그게 혹이야. 그러니까 내가 발질 깨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이 되니까 어둡기 때문에 어두워. 그런데 내가 밝을 때 갔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냥 가기는 가는데 어둡다니까. 어두우니까 어떻게 돼? 밝을 때보다 밝을 때처럼 반듯하게 못 가. 가더라도 빠져. 그런데 요게 뭐냐면은 그냥 버릇 때문에 옛날에 내가 그거 해봐서 알아 그래고 간다고. 근데 사고가 나. 왜냐면 그래서 사고도 우리가 차 운전도 뭐 처음 가는 길에서도 사고 나지만 보통 사고는 어떤 데서 사고가 나? 매일 다니던 데서 사고 난다는 거잖아. 방심이거든. 하던 대로거든. 우리가 처음 가는 데는 진짜 길을 몰라갖고 얼마나 조심해서 가는데. 그저께 이제 자전거 탄다고 어제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와, 난 내 얼굴이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 아니 그 전에는 못 느꼈어. 근데 이렇게 하는데 세수하는데 얼굴에 손에 다 들어가는 거야. 내 얼굴이 되게 작아졌네. 느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데 이제 내일 하던 데잖아. 하던 데가 그냥 딱 에어로 자세를 해갖고 참 내려오는데 딱 핸들이 사고 나는 거거든. 그럼 속도를 많이 낸 건 아니야. 뭐 한 50 정도 났을 거야. 60 정도 났을 거야. 하던데 처음 가는데 그렇게 못 내려가거든. 내가 처음 가는 데면은 도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살살 가거든. 대충 내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다. 근데 이게 뭐야? 업이라는 게 버릇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 그게 바로 뭐냐? 무명행이라는 얘기야. 요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12년 중에 이제 과거 2개밖에 못했다. 네.